이 국장님, 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30일 날 대구에서 이렇게 회동을 했다 해가지고 지금 왜 두 사람이 만났을까? 네네. 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구가요, 치킨의 도시입니다. 그렇죠. 대구에 내려가시면 뭐 치킨 골목이 어마어마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치킨이 잘 된 브랜드들이 전부 다 대구에서 나왔어요. 페리카나라든지 네. 뭐 후식이 두 마리 뭐 이런 어떤 브랜드들이 모두 다 대구 출신입니다. 즉 이 치맥의 날, 그러니까 축제가 벌어져요. 완전히 그 치킨, 대구에서. 예, 치킨 축제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홍준표 시장은 대구에서 벌어지는 큰 축제니까 갈 테고요. 그런데 이준석을 초대한 거예요. 이준석이 가겠다고, 아유 만나줄게 와라 해서 둘이 건배를 하는 사진이 지금 언론에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치맥 페스티벌 네. 개막식에 참석을 해갖고 두 사람이 캔 맥주더구만요. 네네. 그걸 건배까지 하면서 치맥을 먹는 그런 사진이 네.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공통점이 있잖아요. 뭐냐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 또 비주류. 비주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집권 세력에서 변방이랄까 네. 비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동병상련의 네. 그런 정을 나눈 것 아닌가 그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만나면 정도 나누지만 그러나 또 나누는 게 있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세를 규합할 건가. 이게 가장 관심의 초점일 겁니다.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만났다는 건 비윤 네. 쪽에 확실하게 자기가 포지셔닝을 하겠다라는 뜻으로도 읽혀지잖아요. 이준석이 얼만큼 지금 사실 당의 주류에 미움털이 박혔는지 빤히 아는 상황에서 이준석을 공개적으로 저렇게 초대하고 만났다. 그리고 희희낙낙하는 사진을 찍었다. 이건 어찌됐든 자신을 지금 손발을 묶은 이 주류 지도부에 대해서 뭐 주류하고 안 놀아도 돼. 나 이준석하고 놀 거야. 라는 어떤 메시지를 보낸 셈이 됐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자꾸 언론에 회자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준석의 가장 큰 그 힘이 뭐냐면 자신을 자꾸 메신저로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데 사실 인터뷰도 잘 안 하고 안 하러 오고 하니까 자꾸 붐업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로 이렇게 이 홍준표라든지 또 뭐 최경환이라든지 네. 지난번에 이런 이 옛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거문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서 자기 체급이 이 정도다. 그리고 나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걸 계속 보여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거죠.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번 당원권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은 것은 결국은 지금의 여권 핵심 라인에서는 멀어졌다. 이 핵심부에서는 당신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네. 주류에 편입이 안 된다. 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주류 입장에서 자기 세력을 확장을 다고 할 경우 이준석 많은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또 이준석은 대구죠, 고향이. 네, 대구죠. 네. 뭐 그래서 이번에 이준석이 내려가니까 야 대구에 너 출마하려고 내려왔지. 뭐 이런 동구 의리 얘기가 나오는 것 동구 의리요. 같아요. 막 얘기 나오는데 아이고 나는 대구에 출마하러 온 거 아니다라고 이제 손사래를 했지만 뭐 그 속이야 이제 끝까지 봐야 아는 거고. 홍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기가 꼰대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걸 그렇죠. 희석시키려고 자꾸 이 청년들과의 대화 뭐 해서 소통방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다 이제 글을 쓰면 꼭 언론들이 받아줬는데 요즘 또 잘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을 만나서 내가 아직도 젊은 세대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퍼포먼스를 벌일 이유도 거기에 있죠. 이준석하고 홍준표 대표는 그동안 보면은 애정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복당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안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서 복당을 시켜줬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입장 면에서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엇갈리는 네. 길들을 갔었어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주류로 홍 시장도 이렇게 자기가 밀려났다고 봐서 그런지 지금은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면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로 이준석 포용론을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장한 사람이 몇몇 있죠. 윤상현도 네.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뭐 여기에 이제 홍준표가 가세를 했습니다. 뭐 연합전선을 이제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이게 또 뭐 분당 얘기도 자꾸 솔솔 나오잖아요. 이준석. 어차피 지금 이준석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장난을 치면, 공천 갖고 장난을 치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다른 생각이라는 게 어쨌든 무소속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 또 뭐 분당, 탈당, 뭐 창당, 뭐 이런 어떤 수순일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세를 서로 규합을 하고, 천천히 간을 보겠다.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총선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총선을 치르느냐 마느냐 문제가 아닌 진짜 보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지점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총선보단도 이 진짜 보수가 맞냐, 현재 보수가 뭐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홍범도 형사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일부 뉴라이트 그런 사관을 백지화하라 해갖고 일종의 이건 보수라기보다는 뉴라이트가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진짜 보수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새로운 어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신당이든 뭐 어쨌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도 읽힙니다. 네네. 지금 일련의 어떤 그 발언들이 자꾸 창당도 할 수 있어. 우리 그런 정도의 힘이 있어. 라는 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뭐 진짜 지금 광야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정말 그건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세력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창당까지 갈 수 있을까? 요건 아직은 미지수로 두더라도, 그러나 정체성 문제는 사실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건 진짜 창당, 분당할 때 나오는 발언 중에 하나긴 합니다. 당 정체성이 나랑 안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창당을 할 거야, 탈당할 거야. 이런 수순이 많거든요. 당 정체성이 안 맞아 했는데 나 공천 줘. 이거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창당과 관련된 어떤 발언으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수도권, 중도, 지금 그 무당층 이쪽을 자기가 선점하겠다라는 의미로 지금 또 읽힐 수 있는 대목이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이준석 전 대표는 나를 포용하려면 노선부터 바꾸라 뭐 이런 얘기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선하고는 자기 노선이 다르다 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최경환 전 부총리도 만났고, 최경환 전 부총리를 과연 국민의힘에서 포용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있고 TK 쪽에, 그렇게 되면은 만약 그 경우 TK 쪽에 과거에 무슨 친박 신당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세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권에서도 이런 관리랄까, 뭐 이준석 관리랄까, 유기 관리랄까, 이런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요. 지금 수도권 뭐 필패론, 뭐 이건 사실 필패론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선거 총선이 바로 밑은 바로 수도권이잖아요. 서울과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금 현재 의석수는 완전히 뭐 완패하는 상황인데, 얼만큼 그쪽을 공략하느냐가 전체 의석수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행사하므로 수도권 전략, 중도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는 좀 나와야 되는 어떤 시점이고요. 한 가지 제가 또 취재한 거에 의하면 지금 이준석과 최경환 만났잖아요. 근데 알려진 건 어쨌든 최경환이 초대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그쪽, 그러니까 최경환 쪽과 함께 그 청와대 생활도 했고 또 함께 했던 모 의원을, 그러니까 전직 의원이죠, 뭐 취재를 했는데,
아니다. 이준석 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다. 그래서 이 최경환은 아이 그래 그 뭐 후배들인데 그리고 또 이준석과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준석 그때 청와대에 있을 때 또 이준석이 당시에 키스로 박근혜 키스로 또 최고위원도 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인연도 있어서 만나줬는데 또 한 가지 최경환이 놀랬던 게 그걸 전부 다 또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기록을 해서 또 천하람이 또 언론에 이렇게 플레이를 공표하고 했죠. 그래갖고 리리스를 했죠. 그래서 뭐 최경환이 직접 나서서 막 무슨 진짜 이준석과 손을 잡고 이건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이 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총선이 한 8개월여 남았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물론이겠지만 여권 쪽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 대우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밀한 계획이 수립이 돼야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